네,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 보실 수익률 지표는요. 에비타 수익률입니다. 중요합니다.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요. 에비타 수익률은 에비타 나누기 매출입니다. 지난 시간에 편의상 에비트를 먼저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요. 사실 에비타를 먼저 설명하는 게 순서가 맞죠. 매출 총익에서 판관비와 감가상각을 제하면 영업이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하지만 상각 절차를 하지 않은 상태 이익을 에비타라고 합니다.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하면 영업이익에서 이자와 세금을 빼면 순이익이 되고 순이익에서 배당을 빼고 나면 주주 지분으로 편입이 되죠. 이 절차를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. 중요합니다. 자, 에비타는 이비타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.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. 최근에는 에비타 수익률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 조금 더 신뢰를 받고 있는 편인데요. 우선 상각 절차에서도 여러 가지 조작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또 조작이 아니더라도 상각에 대한 생각이 개개인의 생각에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요.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주들은 대부분 영업이익보다는 에비타 이익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페어밸류에 가깝습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보죠. 명품 대여점을 하는 사람이 명품 옷을 사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유행에 민감한 데다가 이 훼손 가능성도 높죠. 그래서 상각은 대부분 첫 해에 모두 맞춰야만 할 겁니다. 이런 회사들에게는 감가상각이 매우 중요한 비용이 되겠죠. 초기에 감가상각 비용이 크게 잡히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. 그런데 철근 회사가 있다고 해보죠. 그 철근을 이렇게 찍어 나르는 기중기는 내구 연환이 무척 길 거예요. 이런 회사가 회사 전체 영업이익 능력과는 달리 비용이 감가상각으로 갑자기 크게 잡혔어요. 그러면 이익을 큰 폭으로 왜곡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저런 의심하지 말고 그냥 상각전 이익을 통해서 전체 산업을 고르게 비교하자라는 취지입니다. 하지만 앞서 거론했듯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. 우리나라는 특히 에비타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단 말이죠.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가 시가총액의 30% 가깝죠. 엄청 많이 차이하는데 소부장까지 다 치면 더 크게 차이가 나고요. 반도체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입니다. 대부분 매우 고가의 장비들이 투입되고 이들 장비들이 사용될 수 있는 내용 연수는 매우 짧아요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? 대만의 나냐 테크놀리지가 최근 분기에서 10%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고 해보겠습니다. 하지만 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고작 5%를 기록했어요. 이 자료만 딱 보시고 영업이익률만 보시고 하이닉스 나쁜 회사라고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? 만약에 말입니다. 나냐는 최근 금융 노이즈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기 침체를 전망했어요. 그래서 투자를 포기했습니다. 반면에 자금 여력이 풍부한 하이닉스는 이런 때야말로 이 사세 확장의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면요. 하이닉스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가속상각법을 통해서 상각을 개시했고 그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초기에 잡혀서 영업이익률을 5%까지 깎아먹었다면 단지 영업이익률이 나냐가 높다고 해서 미래가치가 더 큰 종목이라고 단정하실 수 있겠습니까? 반도체 산업의 경우 투자를 동시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. 형편이 되는 대로 투자를 이쪽 저쪽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비용이 얼마나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 과연 감가상각 비용이 포함된 영업이익을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비교에서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 이유 때문에 감가상각에 대한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혹은 LCD 회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 잘 안 봐요. 에비타 수익률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. 요즘은 단지 감가상각이 많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에비타 마진율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. 이유는 이 감가상각이다라는 것이 아웃 캐시플로우가 없는 단지 서류상의 비용이잖아요. 그래서 회계 조작에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다라는 점 때문입니다.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려면 감가상각 부분을 모두 찾아내서 여기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야만 하고 그래야만 정확하고 공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.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게 어려워요.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를 다 찾느니 그냥 감가상각 비용 빼고 이익을 계산하자 이런 것이 훨씬 더 공정가치에 가깝다라는 것이죠.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대부분 정액법이 대세이기 때문에 외국처럼 에비타를 더 선호할 이유는 사실 크진 않아요. 하지만 조작이 많은 부분을 하나라도 더 봉쇄시킬 수 있다면
굳이 에비타의 사용을 마다할 이유는 없겠습니다. 아무튼 최근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영업이익과 에비타 마진을 좀 섞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보실 게 바로 세전이익률입니다. 이렇게 표시를 하죠. 세전이익률은 EBT 나누기 매출로 씁니다. 이건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. 흔히 쓰는 개념도 아니고요. 그냥 세금 내기 직전의 이익을 말 그대로 세전이익이라고 하고 그것을 매출로 나눈 것이 세전이익률이다라고 한다는 것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.